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통화쌤입니다. 이제 예비 중 이제 공부 관리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인생의 4대 시험 이렇게 썼는데, 중1 첫 시험, 고1 첫 시험,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고시 시험, 이렇게 직장 취업 시험이요.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시험인데, 이거는 중고등학교 전체의 학습량을 결정하고, 요 고1은 대학을 결정하고, 수능은 학과를 결정하고, 고시는 직업을 결정합니다. 고시는 돈 많으면 계속 밀어주면 되고, 수능도 재수가 있는데, 고1은 흑수저의 마지막 기회고, 중1은 이제 흑수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1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학교 올라가면, 이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여름방학이 지나면 이때도 초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이전에 이 여름방학 때 중학교 마인드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그 중학교 생활의 습관이나 마인드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이 전체, 중고등학교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공부를 가장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여름방학,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부에 관해서 학원에 만이라는 건 좀 그렇죠. 완전히 맡길 수는 없죠, 당연히. 자, 학원은 실제적으로 한 75점에서 85점 사이 아이들이 이제 75점에서 80점 사이 아이들이 가장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한 60점부터 한 85점까지. 이 아이들이 타켓으로 되고, 어느 학원은 요 정도도 될 수 있고, 또 특수반 편성하면 요 정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95점부터는 이제 학생 영역이니까, 아주 하위권은 과외를 해야 되고, 아주 상위권도 과외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 영역대가 맞습니다. 자, 학원에 대한 생각으로, 중간에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체크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상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귀찮지 않다면, 정기적 상담, 정기적으로 전화통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렇게 어떤 보내는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가 영어를 담아 수업, 좀 무섭네요. 네, 영어를 담아서. 이 정도면 거의 공부의 마지막 단계 정도 도달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받는 법, 이렇게 동영상 제가 찍어놨는데, 동아쌤 수업 받는 법 해서 한번 보시도록 권합니다. 자, 학원 자체의 수준이 아이와 맞는지도 다녀봐야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 상황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녀봐야 알고, 이게 선택장애가 되면 어쨌든 최소한 학원이든 누군가에게 맡기면 3번 이상 상담하고 가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이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상담을 충분히 해보고 사람을 보고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을 3번 이상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가르치는 사람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입시 위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되면 대입에서는 절대평가로 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2등, 3등급 돼서 감정적이 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해하면 되는데, 중고등학교의 이제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중고등학교를 관통해서 내신에서 문법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똑같은 책을 5번에서 10번 이상을 해서 완벽하게 그 뼈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뼈대를 만들었느냐, 그럼 이 문법 하기 전에 이 영어를 파닉스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 파닉스를 하느냐, 다음에 꾸준하게 이게 뼈대를 하면 내신은 이 정도로 됩니다. 근데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노출이 돼야 되고, 듣기와 말하기가, 이거는 이제 어학원에서 많이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수학은 대학을 결정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수학은 시간. 왜? 아랫단가부터 다 해야 되니까. 영어는, 그쵸? 영어도 꾸준히 해야 되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말하기 듣기를. 이게 돈이 듭니다. 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가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 해서 초등전에 10,000권 정도 읽히면 좋은데, 그 책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국어와 기타 과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용어 차이부터 이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파닉사고 뼈대를 하면서 듣기 어느 정도 집에서 뭐 시키든지 학교에서 하고 따라가면 내신을 어법용으로만 정리되고 독해만 하고 단어만 암기한다면 뭐 특별히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이 뼈대를 완성시키면 1001분 같은 거 유튜브에다 공짜 찾아가지고 수업 듣고 정리만 하고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독해의 뼈대도 만들어집니다. 어법의 뼈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신 전문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때 특목고 가려면 내신, 뭐 고등학교 때 내신 학원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영어를 중학교 때 고등 수준까지 어느 정도 끌어올려줘야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어느 정도 수능 1등급에 들어갈 정도만 마치고 수학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가르치는 플랜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외도 생각했지만 자녀가 쌍둥이라 액수가 얼마큼 생각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다르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용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고 보통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되는데 2년 정도 걸려요. 2년 정도 매일 학교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저녁에 10시까지 저는 애들 학교 끝나자마자 저녁에 10시까지 고3들 하는 것처럼 중학생들을 자습시키면서 자기주도 학습시키고 답변하는데 그 과정이 2년 정도를 해야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됐다면 자기가 공부했던 걸 전부 다 모아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처럼 질문하면 답변만 해주는 대학생 선생님도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혼자 할지 못할 때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나머지 과목도 질문 답변하고 하면 대학생 선생님이 컨트롤을 못하죠. 이 전 과목을 중학교 과정 마칠 때까지. 실제적으로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칠 때 고등학교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결정된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종류별로 선택해 가고, 아니면 이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이 상위권에 들어가면 이걸 유지해서 대학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습을 하면서 이렇게 간간히 모르는 것만 방학 때만 과외를 하더라도 중학교 때는 이 아이를 중학교 때 습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학습의 기초를 만들어주는데 총력을 다해서 차라리 중학교 때 과외를 하거나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얘 전체적인 효율성으로서는 높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안 돼도 중학교 때는 좀 참고 하거든요. 연속성이 안 되면 이건 찾아봐야죠. 근데 이제 아이 수준에 따라서 선생 수준도 달라야 되거든요, 선생님. 아이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 공부 못하는, 이제 공부 단계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상위권 학생들은 돈을 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고액을 내도. 근데 이 학생들은 와도 가르쳐주고 공부해도 하루 종일 한 장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면 아까워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공부 단계에 따라 선생님의 지도 방법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쓰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계가 안 되면 다양한 곳에 들어가서 상담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을 받아서 이쪽에서 상담받는 거 여기서 물어보고, 이쪽에서 상담받는 거 여기서 물어보고, 이쪽에서 상담하는 것도 다른 데서 물어봐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교육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공부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포기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즐겁게 열정 쏟는 것도 나중에 일어나고, 뭐 영어를 담아서 열정을 쏟는 거는 공부법의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니까, 공부법이 이렇게 공부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처럼 발전하는데 마지막 단계니까 이걸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아이들 대한 엄마 집에서 자기도 훈련을 참 되면 좋겠지만 이게 훈련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게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제가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60 뭐 이렇게 쓰든지 학습 누적 기록부를 유튜브에다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걸 많이 올렸으니까 이걸 꼭 쓰시고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검사를 하시면 이게 20년, 25년 동안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이걸 1년 쓰면 무조건 수능 50점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1이니까 6년 동안 쓰면 300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막판에는 조금씩 25점, 10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6년 동안 쓰면 200점 이상의 수능이 올라가거든요.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게 2년 이상 쓰면 2년 이상 썼을 때 인서울 안 안에 드물고 이걸 3년 이상 쓰면 그죠? 근데 이게 막 쓰면 안 되고 개선하면서 쓰면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뿌리입니다. 뿌리. 자,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못 세워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한 시간에 수학을 몇 문제 풀지, 영어를 얼마큼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습 누적부를 쓰면 이게 공부한 걸 누적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이걸 추가로 개선해서 짜면 이게 본인 스타일의 계획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짜주고 과제로 내주기만 하는 거는 공부 계획을 짜자도 애들한테는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고 그걸 개선하는 게 악순환을 끊는데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본인이 개선할 때 개선할 점을 따로 쓰라고 하고 칭찬할 점도 따로 쓰라고 그러면 본인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적극성이 띄어지고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 보면 아이가 공부가 망한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급격히 슬럼프가 안 와요. 슬럼프를 예방하는 게 엄청나게. 자, 영수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집에서 최대한 공부시킨다. 그런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것도 꾸준히 하겠지만 보통 그 중학교 때로 치면 이렇게 나눠서 4대 4대 1 뭐 이 정도 1대 1 이렇게. 이건 숙제 시간, 이거는 기타 과목 시간, 이건 영어 시간, 이건 수학 시간.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차라리 한 3대 5가 더 좋겠네요. 영어, 수학, 이게요, 기타 과목, 숙제. 이렇게 3대 5대 1대 1 이렇게 잡는 게 좋고요. 수학 개념 이해가 좀 늦어도 학원 보내도록 어려운 단어를 한 번씩 봐준다. 그럼 수학 개념 제 유튜브에 보면 중등 수학 개념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쭈루룩 한 번씩 보고 고등 수학 개념은 뭐 유튜브에 수학 중독 개념을 보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실제적으로 개념 설명만 따로 해놓은 영상들 찾아가지고 일정 시간 보면서 노트 필기 하라고 하면 그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회와 역사는 좋아하고 근데 사회와 역사는 이렇게 책 도서관에서 역사 관련 책 저도 한 2주에 한 번씩 도서관에서 40권 정도씩 그러니까 한 100권 정도 일주일 한 달에 100권 빌린 것 같아요. 100권 정도씩 빌려가지고 이 100권 중에서 한 30권이 역사책이거든요. 아이한테 계속 보게 하거든요. 먼 나라 이웃 나라까지 동아시아사 이런 것들 세계사까지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만화 종류를 지속적으로 읽히면 한 4, 5년 읽히면 그러면 역사 공부할 때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수학은 이해가 느린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당사자에게 근데 직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이야기 수학사나 뭐 이야기 수학사 EBS 이야기 수학사 보라고 해도 재미로 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수학이 엄청나게 재밌는 과목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잘하기 전까지는 친구랑 노는 시간에 집중을 하면 노는 거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수업 시간처럼. 그게 효율적이에요. 수업 듣는 것만으로는 시험 성적이 당연히 시험 성적 이게 시험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이의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그러니까 아이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템포, 생활의 환경, 그러니까 생활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생활의 습관 이런 누적 기록부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이게 부수적으로 점수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니까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해요. 점수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과정을 자꾸 체크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과정에서. 과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영어는 좋아하고 진도를 잘 나가거나 정확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그럼 체크를 해봐야죠, 시험. 진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평가 볼 수 있는 거, 학부모님들이 이걸 잘 맞는다, 또 틀린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틀린 거를 다 모아오면 얘가 어느 정도의 돈이 들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아이들 틀린 문제집 쭉 모아오면, 틀린 문제들을 보면, 연습장 보면, 아이 생활 학습 누적 기록부 보면, 이 아이가 몇 년 후에 몇 점 맞을까까지. 그죠? 그 과정에서 몇 단계의 고비가 있고, 그래서 총 돈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얘가 총 공부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경험이 쌓여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분석하고 맨날 연구하니까. 위에 제 생각이 아이들에 대한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파일 첨부해드리면 파일의 학부모 교육도 보시고, 나머지 공부법도 보시면서 차분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서 적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습 누적 기록부의 개선. 학습 누적 기록부의 개선. 이게 최고 기준입니다, 이거. 자, 최대한 여러 길을 열어서 생각해 봅니다. 중학교 과정 질문. 중학교 교과서, 학교마다 출판서. 학교마다 출판사 다 다릅니다. 예.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출판사가 다르면, 이렇게 과학이면, 요 과학은 1단원에 나오는 게, 이 과학책은 4단원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1단원하고, 여기에 뭐, 1단원이 똑같긴 한데, 여기에 나오는 그림이나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에 나온 그림이나 설명을 자세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교과서처럼 느껴요.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각 학교, 그렇지만 요 두 개의 기본 원리는 같아요. 기본 원리는. 그래서 심화해서 공부하면 A 교과서나 B 교과서나 둘 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다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 자기 교과서, 학교 출판사 있는 걸 자습서라 그러고, 이 출판사에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평가 문제집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자습서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 교과서를 설명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써야 되니까, 놓고 다니니까 자습서를 사주죠. 그거를 간단한, 요거는 설명 위주로 돼 있고, 이건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 여러 교과서들을 연결해서 공통된 걸 찾는 게 참고서라고 그래요. O2 같은 거. 자, 그러니까 교과 내용도 다르고 출판사가 다르니까 교과 내용을 써서 그 기본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정해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써서 정부에 허가를 낸 거죠. 팔아먹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매년 출판사가 선생님들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행,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방학 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여름방학 때 중등 마인드를 만들어서 2학기 때 국영수, 영수를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영수를 중심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국어 기본이론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2월달 되면 학교가 정해지면, 여기 출판사가 정해지면 이거에 자습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후반기에 평가 문제집까지 다 푼 다음에, 그래서 3월달에 들어가면 여기에 나머지 추가 기출문제나 학교 선생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찾아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트레이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을 하고 싶어도 영수, 국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죠? 영수, 국사도 별 차이가 안 나니까. 또 뭐 과학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과학하고 사회도 이렇게 출판사 걸 안 하고 요 참고서를 사서 여기 부분에 자습서 대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때. 그래서 참고서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아이 능력에 따라 영수도 벅찬 애가 있고 참고서 기타 과목까지 다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중간 아이 중1 첫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때가 시작인데.
질문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네요. 자, 초등학교 EBS 인강으로 괜찮았는데 초등, 중등, 고등 차이도 아셔야 돼요. 초등은 단어만 알면 답을 쓰고 중등은 이 단어를 이용해갖고 이 이용과 관련된 세부 목차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답을 쓰고 고등은 이 단어와 관련된 세부 목차들이 유형이라고 나오고 이 유형에 또 응용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유형도 문제거든요. 이것도 유형에 따른 문제니까 이 문제풀이까지 이거는 요점 정리만 해도 되고 요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상세 외우고 조금만 기본적으로 평가 문제집 자습서 풀어도 되는데 이 상위권은 문제도 당연히 많이 풀어야 돼요. 경쟁력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당연히 여기도 문제거든요. 센으로 치면 이게 공식 설명이고 이게 유형 문제고 요게 응용 문제 C단계 정도인데 이거 하고 플러스 알파로 등급별 그죠? 1, 2등급 문제집까지 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건 여기서부터 10배 차이, 여기서부터 또 10배 차이. 10배 차이가 더 나죠. 최소 차이가 10배니까. EBS 인강으로 충분한지, 유료 결제해야 되고, 무료로 하시는 건 더 나은데요. 무료를 하고, 강남구청 인강, 무료, EBS 무료랑 강남구청 인강, 이게 하면, 전부 프리패스 하는데 5만원이니까, 얼마 비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학원처럼 스케줄을 짜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인강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유튜브에 제가 인강 듣는 법 있어요. 책을 다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인강을 봐야지 인강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무심코 드라마 본다고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거 계속 구경한다고 스케이트 잘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책을 먼저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발췌해서 딱딱딱 보고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인강 듣느라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자, 쌍둥이 왜 추가로 유료가 있죠? 혼자 두 개 같이 보든지, 사이가 따로따로 봐야 되나? 아니면 시간차 두면 되는데, 한 명이. 이거는, 추가 상관없을 텐데요. 시험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무료 인강, 강남교육종 인강, 필요에 의한 유튜브 강의,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자, 아이들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웠고, 집장만 축하드립니다. 최대한 반자동 자기주도 습 진행을 해서 고액 지출비 안 되도록 학원으로 유적 기록부 쓰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방학을 활용하여 선행을 하고 투자한다. 그렇죠? 방학.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방학에서 모든 아이들이 방학에서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주말. 자, 방학은 차이 나는 거 아셔도 되고 주말은 이제 주중이 있고 이렇게 10시간,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 합쳐서 10시간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10, 20, 30, 40, 50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빼놓고. 그래서 학교 수업 듣는 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말에 학습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주중에만 공부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이건 또 10시 넘어서 해요. 10시 넘어서 10시간 그 2시간씩 한다는 거죠. 매일 저녁 10시 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학생들이 요거만 공부하죠. 주중에 열심히 했다고 학원 다니고 요거까지 학원 숙제하면 요거에서 달라집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거의 완성본이고 더 이상 시험 전에 이렇게까지 하지 마요. 둘의 교육비 영수 2명 100만원이면 영수에다가 나머지 기타 하고 그럼 점수 컨트롤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원을 A라는 이렇게 저걸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누적 기록부로 시키고 그죠? 공부하면서 그 모르는 거 써서 질문할 걸 써서 주면 과외 선생님이 이 질문할 거를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다 여기다 직접 써주면서 설명해주고 가게. 그래서 이 쓴 게 누적돼서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걸 스스로 계속 찾도록 하고 과외 선생님하고 계획도 짜게 해주고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영수 해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영어는 천일문 같은 거 듣고, 수학은 교육방송 듣고, 뭐 질문답법만 하면 되니까 매일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궁금한 것만 다 가르쳐주는 선생님 뽑으면 100만 원 안 하고 한 60? 50? 60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대학생들한테는 60, 2번. 2번 해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90분, 90분 해서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시고, 한 60, 50에서 60 선으로 마무리를 하고, 인강 가격 조금 하고, 책 가격 조금 하면, 한 80선에서, 70, 80선에서 이걸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또 누적 기록부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어느 과목을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어머니 때에는 돈 이렇게 많이 들어도 특별한 효과? 모르겠고요.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캠프를 매년 운영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을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연습을 시켜서 하는데,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학 캠프 하면 좀 돈을 더 들어가겠네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어떤 트레이를 거쳐서 얼마큼 능력이 되어 있느냐에서, 중학교 과정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사 생활하면 뭐 과외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과목에 특별히 모자라서 더 잘 받기 위해서, 성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90점이 넘어가서 90점에서 이 100점 사이가 과외비가 제일 많이 들지, 이 밑에는 과외비가 들죠. 포기하지 않고 이쪽으로 올리려고. 이쪽에는 부분 해야 되거든요. 선택형으로. 본인이 열로 올라가려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가야 과외비를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이쪽 구간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막 한 문제가 대학이 확 바뀌니까 한 문제에 따라서 2점당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다 이게 1등급 안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돈 쓸 바에는 정확하게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전체 돈 쓸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받는 게, 그러니까 중등에서 고등까지 아이 상황 정확하게 교육 상황에 대해서 언제쯤에 무슨 돈을 쓰고 어떻게 하고 애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또 비싸죠. 서울권에서는. 저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짜주면 거의 8번 정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각 과목 다 한 번씩 수업해보고, 각 과목의 약점, 각 과목의 특징, 각 과목의 흔적, 이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종합해서 컨설팅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컨설팅 했을 때 아이들 대하고 상담하고 하는 데만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8회 정도를 해야 얘네들 전체 상황에서, 그 다음에 8회 하면서 한 6번은 아이들 하지만 한 번은 아빠하고 한 번은 엄마하고 해갖고 엄마 아빠 맞추고, 이 6번 아이들 수업하면서 아이들 다 반응 피드백 다 본 다음에 아이들 계획 쭉 짜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맞거든요. 오래 걸려요. 이렇게 상담하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쓰셔도 이게 전문가 고견 한다는데,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첨부한 파일을 이제 2년 정도 아이들 직접 수업하면서 녹화한 이렇게 공부법에 관한 것들을 다 담았는데, 필요한 거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리되고. 왜? 이렇게 부모들의 말보다 고려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해 봐야 될 것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녹화해드린 거는 질문 굉장히 충실하게 하시길래 아이들 오기 전에 답변 드립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고 필요한 거 골라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산동 동아쌤입니다.